클라렌스 토마스 연방 대법관이 지난주 금요일에 갑자기 입원을 했다라는 소식이 저녁에 알려졌습니다. 기사화된 것은 일요일인데 일요일에 공식적으로 대법원에서 성명서가 나왔기 때문에 그 기사가 일요일에 나오게 됐고요. 패트리시아 맥케이브 대법원 대변인은 일요일 성명에서 그는 검사를 받았고, 그러니까 이제 클라렌스 토마스 대법관이 검사를 받았는데 감염됐다라는 진단을 받았다고 하고요. 정맥 항생제로 치료를 받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은 아니다. 독감과 유사한 증상이 있어서 입원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법관실에서 대법원에서 나온 성명에 보면은 편안하게 쉬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치료가 잘 되는 것 같고요. 입원 증상으로 보아서는 하루 이틀 안에 퇴원할 정도로 완화되고 있다. 대법관의 갑작스러운 부재에도 불구하고 지금 4건의 소송이 이번 주에 진행이 되는데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이 소송 심리가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법관이 병원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원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심리에 참여하겠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녹취록, 구두변론, 그 다음에 오디오, 녹음한 오디오를 바탕으로 해서 출석은 하지 않지만은 이 소송에 대해서 검토하고 대법관들의 토론에 참여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발표가 나와 있습니다. 올해 73세입니다. 젊은 나이는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뭐 대법관이 73세에 은퇴할 정도로 그렇게 나이가 많은 나이도 아닙니다. 73세면은 대법관 입장에서는 평생직이 종신직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최근에 스티븐 브라이어 대법관이 은퇴를 선언을 했죠. 84세. 83세군요. 83세에 은퇴한다라고 선언을 하기는 했습니다만은 끝까지 목숨을 거둘 때까지 은퇴 선언 안 하는 대법관들도 여럿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그거는 이슈가 되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기에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됐다라는 소문이 퍼졌었고요. 지금 고령의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됐고 증상들이 막 나오고 있어서 병원에 입원을 했다면 그러면은 좀 위험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뒤에서 조용히 돌았습니다. 그러면서 야, 지금 이게 무슨 조화 속이냐? 이렇게 됐던 것이죠. 민주당 쪽이 브라이어 의원을 지금 이제 오늘부터 청문회가 시작이 되고 있는 잭슨 판사를 갖다 지금 바이든이 젊은 흑인 여성 판사를 지금 대법관 후보로 지명을 한 상태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 쪽의 자유주의 진영의 죄송합니다. 자유주의 진영의 대법관이 3명인데 그 중에 이제 젊은 피가 수혈이 돼서 선수 교체가 이루어져서 탄탄해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보수 진영 쪽에 6명의 대법관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지금 한두 명은 계속 중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죠. 중도 역할을 해서 어떨 때는 왼쪽 진영에 표를 더 주기도 하고 어떨 때는 오른쪽에 표를 주기도 하고 이제 경우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진영 논리를 놓고 이야기했을 때는 그렇다는 거죠. 본인들은 나름대로의 헌법관을 가지고 그런 판단을 하겠습니다만은 이제 그런 상황이고요. 근데 지금 클라렌스 토마스 대법관 같은 경우에는 강성우파로 지금 인식이 되어져 있는 매우 보수적인 대법관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는 인물인데 이렇게 매우 보수적인 대법관이 만약에 갑자기 서거한다. 만약에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고 하면 이 빈자리를 채우는 사람에 대한 지명권은 대통령한테 있기 때문에 바이든이 좌파 대법관을 또 지명을 하게 돼서 4대5의 구조를 만들어버리고 4대5의 구조 속에서 5명 중에 1명만 이쪽으로 끌어들이면 민주당 쪽에 유리한 대법원 판결이 나오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클라렌스 토마스 대법관이 병원에 입원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 순간 많은 분들이 좀 긴장했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하고 이제 깜짝 놀랐던 것이었죠. 다행히 건강에 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복귀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서 그래서 지금 일단은 일단락 되기는 했습니다만은 한편으로는 보수 진영에서 지금 연세에 있으신 어르신들에 대해서는 조기에 뭔가 조치가 좀 필요한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슬슬 나오기 시작할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가 좀 조심스럽게 나올 것 같고요. 근데 많이들 놀랐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 건강을 기원하는 그런 메시지들도 많이 쇄도했다라는 것이죠. 빌리 그레이엄 복음주의 협회 회장
겸 사마르탄 스펄스의 회장을 맡고 있는 프랭클린 그레이엄 목사님, 이분이 이제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대법관의 건강을 기원하는 그런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한테 함께 이 대법관을 위해서 기도해달라라는 메시지를 내놨고요. 정치평론가이자 저자인 닉 애덤스 같은 경우에도 그 어느 때보다 미국은 가장 강력한 이런 사람이 필요하다. 토마스의 판사직 불참이 가져올 수 있는 영향에 대해서 지적했다. 일을 하겠다고 발표를 하긴 했습니다만은 일단은 병원에 입원했다는 이야기가 들렸을 때, 그러면은 보수 성향의 판사가 6명에서 5명 일단은 병원에 있으니까 참여를 못 한다면, 그리고 진보는 3명, 3대5 구조인데 이게 이제 안심하기 힘든 구조다. 3대6 구조에서도 민주당 쪽에 유리한 결론이 나오는 경우를 저희가 본 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켄 팩스턴 텍사스주 법무장관은 트위터에 클라렌스 토마스 대법관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라고 적었고, 테네시주 하원 의원 후보인 러비 스타벅도 우리가 꿈꿀 수 있는 최고의 대법관이라며 그가 200살 생일을 볼 때까지 살기를 기도한다. 좀 과하게 얘기하셨는데 하여간 그런 말도 나왔고요. 잭 포소비액도 보수 정치 운동가 중에, 특히 이제 젊은이들을 일깨우고 있는 보수 운동가 중에 한 명인데, 역대 최고의 인물이라고 토마스를 추켜 세우면서 기도를 올린다라고 썼습니다. 그러니까 건강히 다시 대법원으로 복귀하시기를 바라고요. 이런 일이 있었다 정도는 아셔야 할 것 같아서 전해드렸습니다.